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호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70세 김영순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평소에도 종종 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혈당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그때 공복 혈당이 130이었거든요. 진료실에서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는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 주셨어야 했어요. 그냥 관리 좀 하세요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전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셨을 때 얼마 전에 췌장암 1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췌장암 환자 가운데 30에서 50%는 과거에 당뇨병을 앓았던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제 환자분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네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 화면에 뜬 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이 정보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상 밑에 빨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건강을 지켜가고 계신 분들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면 참 든든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 버튼 누르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 한국인이 왜 서양인보다 당뇨와 췌장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셋째,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당뇨와 췌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식사 방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당뇨와 췌장 건강만큼은 이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1장, 당신의 혈당 수치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복 혈당이 120 나왔네요. 조금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120?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뭐 중간이네?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공복 혈당 120, 이 숫자가 실제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재는 혈당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혈당이 120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당이 이미 너무 많이 떠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이 고장 나기 시작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슐린은 쉽게 말해서 혈액 속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열쇠입니다. 문은 있는데 지금은 그 열쇠가 녹슬고 망가져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은 혈액 속에서만 둥둥 떠다니고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근육 세포, 뇌세포는 제대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모든 대사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췌장암까지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복 혈당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후 혈당입니다. 제 진료실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복 혈당은 100 정도로 괜찮은데요. 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려서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식후 혈당을 한번 재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인해 보면 식후 2시간 혈당이 180, 190, 심한 경우에는 200이 훌쩍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의 췌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고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은 혈당이 올라오면 그때그때 인슐린을 만들어서 재빨리 혈당을 내려줘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췌장이 그 일을 이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히 당이 좀 있네요.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췌장염이나 췌장 기능 저하,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에는 췌장 종양이나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돼서 췌장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채널이 아니라 검증된 내용만 차분하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고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가능하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다. 2번.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이다. 3번.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다. 4번.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5번. 가공식품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 자, 이제 체크해 보셨나요?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을 한번 꼭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3개 이상이면 이미 여러분의 췌장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췌장을 다시 쉬게 해주고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는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한국인은 왜 췌장이 더 위험한가?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당뇨와 췌장 질환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태어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가 온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평균 췌장 크기가 서양인보다 약 20% 정도 작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라는 숫자 작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 회사는 100평짜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80평짜리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문량은 똑같이 들어온다면 어느 쪽 공장이 먼저 과부하가 걸릴까요? 당연히 작은 공장인 우리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췌장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서양인보다 작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같은 생활을 해도 우리 췌장은 더 빨리 지치고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같은 체질량 지수, 같은 BMI에서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두세 배 더 높고 또 정상 체중인데도 당뇨가 생기는 이른바 마른 당뇨 비율도 한국인은 35%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30대 당뇨 환자는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가 왔지? 이렇게 의아해하셨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생적으로 췌장 용량이 작은 편이고 같은 생활 습관이라도 서양인보다 훨씬 빨리 지치며 큰 부담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장 가공식품이 한국인의 췌장을 죽인다. 이제부터는 가공식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편의점 도시락, 배달치킨, 인스턴트 라면, 냉동 피자, 과자, 달콤한 음료수. 이런 음식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솔직하게 어제 뭐 드셨는지, 오늘 점심은 또 뭘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가공식품들의 진짜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대사 보조 영양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당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당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 B1, B2, B3 같은 비타민들이 있어야 당이 제대로 태워지고 마그네슘, 아연, 크롬 같은 미네랄이 있어야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사에 필요한 일꾼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편의점 도시락, 라면, 빵, 과자에는 이 일꾼 영양소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B군은 매우 부족하고 마그네슘은 거의 없으며 아연은 미량 수준이고 크롬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빵을 먹어도 그 당이 에너지로 제대로 바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혈액 속을 떠돌다가 혈관벽에 들러붙고 간에 지방으로 쌓이고 그리고 췌장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작은 공장에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계속되면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당과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 질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췌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비만, 현대인의 모든 대사 질환을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함께 잡아내는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5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사장,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는 식습관 혁명.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혹시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췌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회복력이 훨씬 강한 장기입니다. 제대로만 관리해 주시면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소식 적게 드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배고픈데 어떻게 적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소식은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천천히 드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 드시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십니까? 5분, 3분, 어떤 분은 2분 만에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췌장은 바로 당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쏟아내게 됩니다. 이게 하루 3번, 365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걸 정확히 짚어보겠어요. 혈당과 췌장을 살리는 방법은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게 먹는 것, 그리고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 이 2가지만 지켜도 췌장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먼저 소식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좋은 음식만 먹어요. 네, 좋은 음식 드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결국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을 공장에 비유해 볼까요? 하루에 세포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인데 재료가 200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는 쓰이고 남은 100개는 전부 창고에 쌓이게 되지요. 이 창고가 바로 내장 지방이고 혈관 노폐물이고 지방간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병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췌장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과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췌장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배부를 때까지 드시는 습관 이것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부르다 느끼기 직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것. 이것이 췌장을 살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처음 2주는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도 식후에 덜 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먹는 순서입니다. 이건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밥부터 드시지요. 그 다음 국, 반찬. 이 순서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순서입니다. 췌장을 가장 괴롭히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입니다. 먼저 채소 반찬,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죠.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40% 낮아집니다. 진짜요? 네, 그냥 순서만 바꾸세요.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므로 그 상태에서 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반대로 밥부터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흡수됩니다. 췌장은 바로 비상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 순간 췌장은 비상을 외치며 인슐린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서 망가집니다. 췌장은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일하는 건 잘 버팁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아치면 가장 먼저 고장나는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여기서 당뇨를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 5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식,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이 5가지만 끊어도 혈당은 절반 이상 안정됩니다. 특히 야식은 췌장에게는 퇴근 후 야근과 같습니다. 밤에 드시는 라면 한 그릇, 치킨 몇 조각이 췌장에는 가장 잔인한 습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과일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이게 핵심입니다. 과일을 식후에 디저트처럼 드시면 그건 혈당 폭탄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도 종류를 가려야 합니다. 망고, 바나나, 건과일은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이든 많이 드시면 결국 독이 됩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십시오. 2. 밥은 반드시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3. 과일은 골라서 소량만 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췌장은 오늘 밤부터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된 방법입니다.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평균 1.5% 이상 낮추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아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췌장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음식, 가장 강력한 식재료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장, 바로 콩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췌장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당뇨가 가장 안정적으로 좋아진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식탁에는 공통적으로 콩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콩은 췌장을 위해 태어난 음식이다. 왜냐하면 콩 하나에 당뇨와 췌장을 살리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콩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췌장이 비상 상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둘째,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혈당을 직접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혈당은 자연스럽게 잘 떨어집니다. 이 레시티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콩은 당뇨뿐만 아니라 치매, 지방간, 고지혈증까지 한꺼번에 잡아주는 아주 귀한 식재료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다른 민간요법보다도 무조건 콩부터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주, 돼지 감자도 좋지만 기본은 반드시 콩입니다. 그럼 콩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이죠. 발효가 되면서 콩의 영양은 더 잘 흡수되게 바뀌고 장내 유익균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청국장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청국장 먹는 방법은 바로 청국장 쌈장입니다.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청국장에 다진 마늘, 다진 양파, 잘게 썬 토마토, 들깨가루, 호두나 견과류 조금,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식초 조금만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추나 깻잎, 김에 싸서 식사 때마다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이건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초콩식초 콩입니다. 이건 당 조절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식초와 콩이 만나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이중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
아밀라아제의 작용을 약 20%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당 흡수 자체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당 스파이크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초콩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콩이든 상관없습니다. 콩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병은 깨끗이 씻어서 살짝 열탕 소독만 해서 물이 마른 상태의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병에 콩을 30% 정도 넣고 식초를 70% 정도 채워줍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든 사과식초든 시중에 파는 아무 식초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실온에서 7일간 숙성시키면 초콩이 완성됩니다. 숙성 중에 콩이 부풀어 오르면 식초를 조금 더 부어서 항상 콩이 잠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10알에서 많아도 20알 이내.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 초콩을 건져서 블루베리나 토마토와 함께 갈아서 드레싱처럼 활용해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꾸준히 해보셔도 혈당 반응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췌장은 음식으로 회복시키는 장기입니다. 콩은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 콩 한 숟가락을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제 췌장을 살리는 마지막 핵심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바로 장과 췌장의 연결, 이에요. 그리고 전통 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육장, 췌장과 전통 음식. 이번에는 여러분의 장 속에 숨어있는 한식 요리사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 췌장, 가공식품, 소식, 그리고 콩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전통 음식을 먹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그 지역 사람들은 칼로리나 영양 수치를 일일이 따져가며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먹어오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장수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음식에 맞춰 진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그 윗대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먹어오던 음식에 맞춰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왔는지 그 역사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 뱃속에는 한식 요리사가 살고 있다. 일본 사람 뱃속에는 일식 요리사가 있고 서양 사람 뱃속에는 양식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뱃속에는 여전히 한식 요리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햄버거, 피자, 빵, 설탕, 음료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한식 요리사에게 오늘은 이탈리안 요리 만들어봐라, 내일은 미국식 요리 해봐라 이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소화가 안 됩니다. 당연히 탈이 나고 독소가 쌓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췌장 질환이 나타나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 바뀌면 장 속 미생물부터 달라지고 장 속 미생물이 바뀌면 몸의 대사 흐름이 달라지며 대사 흐름이 달라지면 혈당이 흔들리고 그 혈당의 변화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우리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밥, 국, 나물, 김치, 콩, 해조류, 된장, 청국장. 이 음식들은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췌장을 살리는 일꾼 영양소는 가장 풍부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이 한국 음식으로 한국인의 췌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당뇨인데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췌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하려는 능력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순서를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콩을 먹고 야식을 끊고 소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췌장은 이제야 좀 살만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 식사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약의 양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유행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내 몸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그 결과가 쌓여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이고 내 몸의 선장은 나이며 내 몸의 주치의도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무작정 약에만 기대지 않고 내 몸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하지만 누워서 보내는 100세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걸어서 다니고 밥을 맛있게 먹고 손주 손을 잡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100세가 진짜 장수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이 드실 한 끼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10년 뒤에 췌장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콩 한 숟가락이 10년 뒤에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빨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자기 발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강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옥은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